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만 빌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허허 벌판 위에 서 있고 저 멀리서 집채만한 바위 파편들이 음속의 속도로 날아옵니다. 옆에 있던 동료는 비명 지를 새도 없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서 공기는 자욱한 먼지와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의 리더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지금 저 바위숲을 향해 일렬로 돌격한다. 너희는 여기서 모두 죽어줘야겠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99%는 리더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겁니다. 미친놈아, 그건 자살이잖아. 이건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만화 진격의 거인 속 병사들은 이 미친 명령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을 달립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 모든 자살극을 설계한 남자, 단장 엘빈 스미스가 서 있습니다. 그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젊은 목숨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지로 밀어넣은 무자비한 승부사, 아니 괴물에 가까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류는 바로 그 악마 같은 남자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병단의 병사들은 왜 엘빈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 미친 명령에 따라 진격했을까요? 그 답은 약 500년 전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16세기 혼란과 전쟁의 시대의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리더들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군주에게 가장 좋은 건 사랑받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쪽이 훨씬 안전하다. 왜일까요?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인간은 본래 은혜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날엔 리더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충성을 맹세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 사랑 따위는 가장 먼저 내팽개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다릅니다. 처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 사람을 거역했을 때 겪게 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변치 않는 결속력을 만들죠. 엘빈 스미스는 이 잔인한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따뜻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을 바쳐라 라고 명령했죠. 작중 월 마리아 탈환 작전에서는 짐승 거인의 투석이 시작됐을 때 퇴로는 막혔고 신병들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집니다. 보통의 리더라면 어떨까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자며 헛된 희망을 심어줬을 겁니다. 그 망설임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선량한 망설임의 대가는 인류 전체의 멸망이죠. 하지만 엘빈은 그 순간 악마 같은 계산을 끝냅니다. 이 신병들 전원을 미끼로 던져야만 리바이 병장이 짐승 거인의 목을 칠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필요에 따라 악해질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엘빈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만화 밖으로 나와 우리 현실을 볼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참 좋은 분인 상사가 있을 겁니다. 화 한 번 안 내고 부하 직원들 배려해주고 늘 소통을 강조하는 리더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밑에만 있으면 일이 꼬이고 팀 성적이 바닥을 칩니다. 우리는 이걸 선량한 무능이라고 부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결단을 내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선량한 리더들은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조금 더 검토해보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나 회사의 사활이 걸린 순간에도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정답일까요? 고결한 척하다 나라를 잃느니 비난받더라도 국가를 지키는 것이 리더의 진짜 도덕이다. 마키아벨리의 경고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위기 관리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리더가 비난받기 싫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조직은 서서히 침몰합니다. 결국 모두가 직장을 잃거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죠. 이때 리더의 선량함은 부하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됩니다. 엘빈 스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더의 진짜 도덕은 내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공동체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엘빈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엘빈은 죽음 직전 자신이 쌓아올린 시체 더미 위에 서 있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수백 명의 동료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는 자기가 사지로 몰아넣은 병사들의 비명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리더의 진짜 격이 드러납니다. 하급자는 명령을 따르지만 리더는 그 명령의 결과를 짊어집니다. 엘빈이 위대한 건 단순히 냉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공동체가 살 유일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략을 짤 땐 여우처럼 교활했지만 책임을 질 땐 사자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팔 한쪽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전진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목숨 또한 그 시체 더미의 일부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인간적인 비극은 마지막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평생의 수건이었던 지하실의 비밀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인류의 승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죽음을 선택합니다. 가장 이기적인 꿈을 품었던 남자가 가장 이타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리더의 비르투, 즉 평범한 도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받을 악행조차 서슴지 않으며 결국 공동체를 지켜내는 결단력 있는 잔혹함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그토록 깨끗하지만 무능한 리더에 집착할까요? 사실 우리는 리더가 도덕적이길 원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리더가 망설이다가 일을 그르치면 우리는 그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합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 세상이 너무 악한 거야. 라며 우리 자신도 패배의 책임에서 슬쩍 발을 뺍니다. 하지만 엘빈 같은 리더는 그런 도피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피 묻은 현장을 직면하게 만들고 생존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강요합니다. 냉혹한 리더 밑에서 승리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악마보다 선량한 무능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무능해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리더. 그리고 비난과 증오를 한몸에 받으면서도 결국엔 승리를 가져다주는 냉혹한 악마. 2026년 이 거대한 난세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짜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